네, 안녕하십니까. 자, 4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요 진로 이론들을 학습하였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중요한 진로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타 진로 이론 중에서 최근 경향의 진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자,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을 잘 살펴보면은, 자,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구나. 자, 컴퓨터에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결과물을 창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피터스 샘슨 리어든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 자, 정보 동그라미 치십시오. 어떻게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진로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과, 그렇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한 것이죠.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진로에 관한 문제 해결을 할 것이며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 진로를 선택할 때 인지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인지, 자, 의사결정 능력, 인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욕구를 분류하고, 자, 여기서 지식을 획득하여, 지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돕는다. 지식을 획득, 예, 줄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진로 개입의 주요 착략들은 개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자,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줄치십시오.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자,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을 획득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인지적 정보 처리. 자, 인지를 강조를 한 것이죠. 인지적 정보 처리의 기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중요한 6가지만 적어 놨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로 선택은 인지적, 그리고 정의적, 예, 정서적이라고 합니다. 자, 정서적, 우리가 꼭 진로 선택이 이러한 어떤 사고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서적 과정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죠. 정의적을 정서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로 선택한다는 것은 아까 문제 해결 활동이다. 문제 해결 활동 줄치시고, 그리고 진로 문제 해결은 고도의 기억력. 자, 기억력에 줄치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을 요하는 과제이다. 자, 그리고 지식을 학습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진로 발달은 이 지식 구조의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포함한다. 지식 구조에 줄치시고, 그리고 이러한 진로 성숙은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한다. 자, 5번 별표하십시오. 자신의 능력에 의존한다. 근데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문장이 오면 X겠죠. 자, 의존한다. 자신의 능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진로 상담의 최종 목표는 진로 문제 해결자이고, 자, 의사결정자는 누구요? 내담자죠. 내담자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 잠재력 줄치십시오. 이 정도 하고, 자, 요게 중요합니다. 또 인지적 정보 처리의 과정인데, 요거는 이전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사소통, 분석, 통합, 가치부여, 집행. 그래서 앞자만 따서 이으면 의문 통가집, 이렇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의문 통가집 계속하면 이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순서와 종류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어는 뭐 의사소통이니까 커뮤니케이션, 분석, 어널리시스, 통합, 신세시스, 뭐 밸류잉, 이거 제큐션이죠. 제일 밑에 이거 제큐션은 집행 실행이지 평가가 아닙니다. 평가의 영어가 아니다. 그래서 영문자를 따면은 뭐 카스베의 여인, 이렇게 카스베의 여인, 카스베, 자, 의분 통가집,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지적 정보 처리의 과정은 욕구 분류, 지식을 획득하고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냥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입니다. 가치, 이거는 말 그대로 가치를 중요시한다. 자, 흥미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은 브라운이 제공했다. 자, 요거 줄치시기 바랍니다. 인간 행동이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가치에 동그라미 치시고 흥미라고 쓰면 X겠죠. 이거는 흥미가 아니고 가치입니다. 예. 그리고 자, 두 번째 줄 보면은 가치를 행동 역할을 합리화하는데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무엇을? 가치를 행동 역할을 합리화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치는 개인의 선천적 특성과 경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선천적 플러스 경험, 후천적이죠. 그렇게 형성된다는 것이죠. 자, 기본 명제를 보면은 6가지 중 4가지만 우리가 적었는데 중요한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개인의 우선권을 같이 부여하는 가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 가치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다. 자, 가치 나오죠. 근데 1번은 개인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최우선권 하나, 2개, 3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2개 정도, 3개, 그 다음에 2-3개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그 생애 만족은 중요한 모든 가치, 또 가치 나오죠. 가치를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에 의존한다. 가치를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에 의존한다. 이렇게 의존한다에 줄치시고 기억해 주시고, 네 번째는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줄치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된 기술,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기록된다. 자, 이거를 우리는 다양한 요인을 빼고 적성 등을 제외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면 X겠죠. 다양한 요인들을 제외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맥락주의입니다.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것만 중요시했어요? 개인의 특성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주요 개념을 보시면 이건 중요합니다. 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맥락적 그물 안에서 이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준다. 자, 개인의 특성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환경, 맥락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사회적으로 방향 지어지는 것이며, 뭐 일상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개념화한다는 것이죠. 일상의 경험을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행위 체제, 투사, 진로,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사는 둘 이상 사람들 간의 행위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말하고, 자, 진로는 투사에 비해 더욱 많은 행위에 포함하며 장기적인 시간을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복잡한 행위들이 더 큰 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게 되므로
직업의 관념에 접근하면 된다. 예, 직업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락주의는 우리가 개인 플러스 환경이 상호작용해서 개인하고 환경이 통합된 것이다. 하나로 본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관건입니다. 개인과 환경을 하나로 봤다. 통합됐다. 만약에 개인보다 환경을 강조했다 그러면 이건 X죠. X. 하나로 보았다. 자,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하나로 본 것이죠. 환경을 더 강조한 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효능감. 이거는 뭐 그 반둘라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 효능감에 대한 그 자기 신념,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 이제는 자기 효능감이라 했는데, 대표적 이론은 반둘라의 사회박습 이론을 토대로 한 뭐 헬게트 베츠의 자기 효능감 이론을 들 수가 있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자, 다음은 전 인간관계 이론입니다. 인간관계 이론인데, 요 메이요와 호손 연구와 인간관계 이론이죠. 우리는 요 메이요와 호손 연구와 인간관계 이론은 산업심리학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심리학 연구. 자, 이거를 왜 호손 공장에서 수행을 했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최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작업 환경에 대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죠. 최고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은 기업의 최고의 성과를 높일까라고 하는 어떤 작업 환경에 대한 실험입니다. 작업 환경에 대한 실험이죠. 그리고 이 감독자의 우호적 관계, 감독자의 우호적 관계, 이런 감독 방식과 뭐 인간 관계, 이런 거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죠. 그래서 종업원 관리자 간의 어떤 일체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장면에 어떤 사회적 환경, 줄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환경과 조직 성원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 및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비공식 집단.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런 사회적 환경이 작업 능률을 올린다는 것이죠. 뭐 민주적 참여적 관리 방법이라든지 뭐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든지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 간 균형 유지를 위한 뭐 민주적 참여적 관리 방법을 지향하고, 우리가 직무 만족의 결정 5요인이라고 스미스가 얘기했는데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비공식 집단을 중시했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작업 능률을 올린다. 요 두 개의 측면, 그리고 직무 만족의 결정 요인 5가지 스미스가 얘기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역시 직무 만족을 높이죠. 임금. 그 다음에 감독이 얼마나 뭐 통제하느냐 아니면은 그 인간적으로 하느냐.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승진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동료와의 관계,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임금, 감독, 작업, 승진, 동료와의 관계. 만약에 회사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X입니다. 회사 정책은 뭐 직무 만족의 결정 요인이 아니다. 스미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맥그리거의 XY 이론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인간이 본성이 부정적인 관점은 X 이론이고, 또
긍정적 관점을 부여하는 Y 이론을 제시한 것이죠. X 이론, Y 이론. 자, X는 인간은 본래 일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수고를 요하는 일을 회피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인간은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지시받기 좋아하고 또 조직 내 목표 달성을 해 통제, 명령, 처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론이고 저차원의 욕구, 즉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 수준에 머문다. 좀 저차원의 욕구에 머물고 있죠. 자, Y는 반대죠. 본래 일을 하기 좋아하고 신체적 정신적 수고는 뭐 놀이나 휴식과도 같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고차원의 욕구, 즉 자아실현 욕구 수준에 머문다. 그래서 XY, 맥그리거의 XY 이렇게 그 학자와 이론, 그리고 X 이론은 뭐다 하나만 기억하면 Y는 반대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동기부여 이론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 이론은 우리가 로의 직업 선택 이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인간 욕구의 특성을 한 번만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 2개에서 하위의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이죠. 자, 생리적 욕구.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굶고 있는데, 뭐, 사랑의 욕구라든지, 소수의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위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이다. 그리고 그 상위의 욕구는 전 생애 발달에서 후반에 점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 자아실현이라든지, 자존감의,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전 생애 발달에서 후반에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또 상위의 욕구 만족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상위 거는 좀 지연될 수 있다. 뭐 자아 실현 같은 거는 한참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욕구 이계에서 하위의 욕구는 생존에 필요하고 상위의 욕구는 성장에 필요하다. 그래서 결핍 욕구하고 성장 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5단계에서 자아 실현은 성장 욕구, 나머지는 다 생존 욕구죠. 그 다음에 상위 욕구는 더 좋은 외적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죠. 점점점. 자, 어떤 욕구는 의계의 다음 욕구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전에 충분히 만족될 필요는 없다. 자, 바로 그 한 단계씩 올라가기도 하지만 바로 2단계를 점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8가지인데 원래는 전 5가지였죠. 근데 5, 6, 7은 전 초창기 새로 추가된 항목이죠. 생리적 안전의 욕구, 소속감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자존심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신의 욕구, 정보와 이해와 미는 후반에 새로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제는 매슬로의 욕구 의계 모형을 보시면,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강력하죠. 더 욕구가 강하고 우선적이죠. 생리적 욕구. 그리고 여기 생리적 욕구에서 소속감 사랑의 욕구 2칸을 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한 계층에서 만족되면 밑에 단계로는 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 4번 자존감의 욕구까지는 그 결핍 욕구라고 하고, 자, 자아 실현 욕구는 이제는 그 성장 욕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더퍼입니다. 자, 알더퍼의 ERG. 이 알더퍼는 그 매슬로의 욕구 이계를 3단계로 줄인 겁니다. 3단계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 ERG, 영어로 ERG, E, existence, 존재, R, relatedness, 예, 발음이 잘, 예, R, 관계의 욕구, 그 다음에, 성장의 욕구, 그로스, G, 그래서 GRI, 이거는 저는 3단계 ERG는 알더퍼의 이론이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의계 모형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 것이다. 그래서 존재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고, 그 관계의 욕구는
애정과 자존의 욕구다. 자기 존중의 욕구고, 그리고 성장의 욕구는 자기 존중의 일부와 자아 실현의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 자, 요거 이제는 세 가지 ERG, 알더퍼, 메슬로우 욕구의 이론을 세 가지로 함축됐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저 문제지를 푸시면은 문제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지에 있는 내용만 풀면 됩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은. 자, 그래서 이 맥클리랜드는 이렇게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기 욕구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맥클리랜드가 제시한 성취 욕구는 요걸 체크하시면 세 가지 성취, 권력, 친교는 기억을 하시면서, 이 성취 욕구는 메슬로우의 자아 실현 욕구와 흡사하다. 성취 욕구는 자아 실현 욕구와 흡사하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맥클리랜드의 자아 실현 욕구와 비슷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취 욕구겠죠. 이 친교 욕구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와 밀접하다. 근데 시험은 성취 욕구가 많이 나옵니다. 자, 허즈버그의 이 요인입니다. 허즈버그의 이 요인. 동기와 의생 이론이죠. 동기와 의생 이론. 자, 여기서 우리는 동기를 보시면 이거는 직무입니다. 직무. 자, 직무 그 자체와 관련된 요인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그 자체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자, 동기는 줄치십시오. 직무 만족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요인이다. 줄치시고, 성취감, 인정, 자아 실현은 높은 수준, 자아 실현이 높은 수준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취감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자아 실현이 높은 수준 성과가 높은 수준이 그 성취나 어떤 인정이나 자아 실현이 높은 수준이 뭘 올린다?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불만족, 의생 이론은 그 환경 요인인데, 자, 의생 요인은 환경 요인이다. 자, 줄치십시오. 자, 직무와 관련된 환경 요인이다. 자, 환경 요인은 우리가 그 임금, 뭐 작업 조건, 동료의 관계 이런 거였다겠죠. 그래서 불만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 의생 요인을 좋게 하는 것은 불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이런 그 임금이라든지 임금을 높여주고 작업 조건을 좋게 만들고 동료의 관계가 좋으면 불만족은 감소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그 직무 동기는 뭐 관련이 없다는 것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산출할 힘은 갖고 있지 않다. 근데 갖고 있다라고 지문을 바꿉니다. X죠. 자,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직무 만족은 산출할 힘은 갖고 있지 않아요. 비록 환경을 개선시키고 불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거를 환경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직무 만족감은 산출할 힘은 갖고 있지 않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의생 요인을 줄인다고 해서 동기 요인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이것은 형평성 이론입니다. 자, 이것은 작업 동기 이론이면서, 자, 2번을 보시면은 작업 동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2번, 개인이 자기 자신의 투입대 산출의 비율을 동일한 작업사항 내에서 다른 사람의 투입대 산출 비율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을 경우 불공정을 지각하고 같은 경우 공정성을 제약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작업을 잘 하냐 하냐 작업 동기 이론인데 집단의 영향을 강조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의 영향을 강조를 했고 또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했다. 이것이 형평성이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경성, 유지, 방향 줄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스는 공정성 이론, 형평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브룸의 기대 이론. 이것은 유인가 이론이라 합니다. 유인한다. 동기부여 이론이죠. 아담스는 그 작업 동기 이론이고, 브룸은 이거는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 자, 2번을 보시면 노력과 성과. 자, 노력과 성과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의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작업 동기를 설명한다. 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노력하면 성과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보상도 온다. 이런 기대가 돼야지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유인가가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작업 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고 그러면 성과가 이루어지면은 보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유인가죠. 그런 것이 높으면 유인가가 높은 성과를 그런 유인가가 긍정적인 유인가가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작업 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합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합리적인 측면이 무시되고 있다 그러면 X죠. X.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노력, 성과, 도구, 성과, 보상이죠. 노력, 성과, 보상. 이거를 우리가 핵심 단어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구 성과는 바로 보상입니다. 기대, 유의성, 도구성. 자, 7번은 전 로크와 랜덤의 목표 설정 이론. 예, 이거는 자, 목표는 언제 어떠할 때 근로자의 직무수행이 높냐면은 구체적으로 설정할 때, 줄 치시고요. 구체적으로 설정할 때. 그리고 2번 그 목표에 대한 몰입이 목표의 난이도에 비례한다. 얼마나 목표의 난이도, 목표가 어려울수록 직무에 대한 몰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설정된 목표가 어려울수록 직무 수행의 정도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정될 때 그리고 몰입이 목표 난이도에 비례하는 것이죠. 이것은 설정된 목표가 어려울수록 직무 수행의 정도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비례 이렇게 해서 틀린 거로 나옵니다. 반비례 X죠. 자, 피드백을 받게 될수록 직무의 수준을 높아진다. 또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할 때 종업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목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회사의 목표 설정할 때 종업원이 참여하면 그 목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대시의 내재적 동기 이론. 자, 이것은 내재적 동기가 있는 사람, 즉 만약에 봉사할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일당을 줘. 그럼 어떻게? 난 봉사하러 왔는데 그러면 직무 동기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런 긍정적 보상이 오히려 직무 동기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를 더 강조한 것이다. 자, 학자하고 이론적인 거하고 간단한 특징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